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네, 휴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그 다음에 편하시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무역 계약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케팅을 통해서 셀러 바이어가 만나게 되면 거래 조건에 관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 협상이 이제 합의가 되게 되면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요. 본질은 약속이죠. 그렇죠? 당사자 간의 합의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비즈니스적인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모든 나라 법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계약도 정의를 한다면 계약이 뭐냐, 무역 계약이 뭐냐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래를 위해서 이 계약을 할 때쯤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수출 계약이든 수입 계약이든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이제 끝났다. 아,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은 이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계약 내용대로 무사히 이행하는 것도 무탈하게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물건 버리고 돈 받고 뭐 간단히 생각하면 계약의 이행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물건을 보내주고 나서도 물건이 제대로 품질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보장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클레임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금 회수도 제대로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액이 다 들어와야지 뭐 일부만 들어온다든지 뭐 늦게 들어온다든지 심지어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무역하는 동안에 몇 번 그렇게 후불로 계약을 했다가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쓰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오늘부터 계약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락처는 첫 화면에 이렇게 크게 제가 써놨는데요.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 강의 내용에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계약과 관련된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제가 Q&A 비슷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어떤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정답은 2번 없다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작성하시면 되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뭐 자유스럽게 작성하신다 그래가지고 그쵸? 예. 너무 또 아무것도 처음 계약서를 쓰는데 아무런 것도 첨부하지 않고 다른 계약서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시면 그건 또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안 계시겠죠. 그쵸? 예. 처음 만약에 계약서를 쓰신다면 요새 인터넷에 뭐 계약서 샘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보시고 합의한 내용대로 비슷하게 형식을 맞춰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의 작성자는 누구일까요? 1번, 셀러다. 2번, 바이어다. 3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정답은 3번, 당사자끼리 합의하시면 돼요. 합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 셀러가 쓰든 바이어가 쓰든 상관없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서를 쓸 때 꼭 영어만 써야 될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언어는 상관없다. 정답은 2번. 언어는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계약서의 제목은 딱 정해진 제목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가 적절한 그 제목을 정해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대개 보면 제목으로 쓰는 것들을 보면요, 그래도 좀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제목들은 좀 있더라고요. 보통은 뭐 첫 번째 생각나는 게 sales contract 아니면 offer sheet, 오파 시트요. 예. 쉽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런 제목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어가 계약서를 쓸 때는 purchase order 줄여서 PO 그렇게도 얘기하죠. 아까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PI라고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오퍼 시트는요. OS.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관습이에요. 관습이라 그냥 어퍼시트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일즈 컨트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목도 둘이서 정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최종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을 할 때 오른쪽 왼쪽에 서명을 되게 많이 하죠. 위아래도 하지만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셀러다. 2번 바이어다. 둘 다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오른쪽에 사인한다. 근데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관습이에요. 관습. 근데 관습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남들 다 오른쪽으로 걸어가는데 혼자 왼쪽으로 걸어간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죠? 예, 예, 예.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서명을 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 되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돼요. 근데 그러나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사인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위임장. 위임장 뭐라 그럴까요? 위임장. 예. 위임장 POA라고 얘기해요. 약자로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어터니 뭐 변호사, 검사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Power of Attorney. 이거 모르시게 되면 번역하실 때 변호사의 힘, 뭐 검사의 힘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POA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뭐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용에 대한 자유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약간 제한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강행 법규의 계약서의 내용이 위배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시죠. 그러면 계약서의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중에 몇 개만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 문제가 없을 때 그랬을 때 그 계약서 전체가 다 실효가 되느냐 아니면 강행법규에 위배가 된 조항만 실효가 되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양쪽 의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분쟁을 없애고자 한다면 한쪽에서는 야 뭐야 문제 있는 것만 그냥 실효시키고 나머지는 계약 자체는 유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대방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서 아니야 그냥 다 실효되는 거야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에 그 일반 조항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을 쓰실 때 거기다 써 놓으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약에서는 몇 개의 조항이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서의 작성자는 셀러, 바이어 정해진 게 아니고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다. 그 다음에 계약서의 제목은 정해진 바가 없다. 편하게 정해서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법적인 형식이나 법적인 기재사항 이런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언어도 제한이 없다. 꼭 영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영어를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명자도 꼭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서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전반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가행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다. 서로 혹시라도 몇 개의 조항이 가행법규에 위배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점이 걱정이 된다면 바람직한 거는 계약서 일반 조항에다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몇 개 조항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발표놓는 게 쓸데없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왜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구속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계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늦게 이행하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새 집값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약을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올라 버렸어. 그래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취소해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만약에 취소한다면 보증금 다 띄겠죠. 그렇죠? 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급하면 안 돼요. 급한 마음에. 항상 뭐 수출 계약이다, 판매 계약이다. 파니까 좋다. 무조건 계약한다. 꼭 그렇게 하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안 판 게 낫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더 좋은 거래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예. 예. 어쨌든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그 계약서에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각 나라 법률, 그러니까 뭐 대리법계나 영미법계나 아니면 뭐 각 나라의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어떤 경우에는 문제되는 조항만, 위배가 되는 조항만 실효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계약 자체가 다 실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시해 두는 게 좋겠다. 계약서 일반 조항에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를 먹으려고 딱 예, 사과를 딱 꺼내가지고 딱 깎으려고 보니까 에이 조금 썩었어요. 자, 그랬을 때 썩어낸 것만 도려내고 나머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에이 기분 나빠 하고 전체 사과를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집안마다 달라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쵸? 예. 저기서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아이 그 아깝게 왜 버려?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이 그거 왜 이렇게 쫀쫀하게 그래? 찝찝해 갖다 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계약과 관련되는 그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만 우선 좀 Q&A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에 관련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다음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